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주십니다. 구청장에게 듣는다. 민선 7기 3년 정말 숨가쁘게 지나왔습니다. 임기 1년을 앞두고 부산 각 지역에 추진 중인 핵심 정책과 그리고 구정 방향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여름철이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으시고 그리고 부산 시민들도 부산 진구에 서면이라는 큰 거리밖에 안 와보셨을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부산 진구에 추천하실 곳요? 명소. 이게 이제 부산에 계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데요. 네. 부산 진구에 야경 맛집이 있습니다. 야경이 정말 멋진 곳인데 호천마을이 호천마을이라고 이제 범천동 삼복도로에 있는 호천마을 범이 내려온 범이 내려온 마을인데요. 범이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소풍이 깊은 물로 한천에 내려온다. 호천마을의 야경은 너무 멋집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에 어스름한 저녁 시간에 가보시면 집에서 하나씩 켜지는 그 등이 밝히는 야경이 너무너무 멋지고요. 그리고 멀리 보이는 부산항과 어우러져서 정말 멋진 곳이고요. 또 하나의 야경 맛집이 있죠. 황령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도심 한복판의 야경은 저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홍콩 야경 부럽지 않은 그런 야경이 멋진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산은 대체적으로 고지대의 주택가가 많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 특징이 저는 부산 야경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다양한 관광 자원 중에 하나인 이 야경을 앞으로 살려내기 위한 부산 진구가 야경 맛집을 만들기 위한 그 관광 자원들을 많이 만들어낼 거거든요. 야경 맛집에 많이 와주시고요. 서면과 점포의 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이 도심의 어떤 이 볼꽃들도 함께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청장님 노래 잘하세요? 이 목소리로 노래하면 정말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진구하면 생각나는 노래 있다. 한 소절 해주시겠어요? 한 소절 하라고요? 저보고 노래를 하라고 하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모르시는 노래인데, 서면역에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목이 서면역에서예요. 이게 뭐냐면, 야, 옛날에 우리 서면역에서 만나서 술도 마시고 연애도 했잖아. 점포 카페 거리도 갔잖아. 근데, 가사에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니까 그 거리에서 네가 생각이 난다. 우리 다시 서면역에서 만나서 술 한잔 하자. 이런 가사예요. 재밌죠? 네. 서면역에서 쳐보시면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국민 가수 영탁이 부른 찐찐찐찐이야.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부산 진구라고 얘기하면서 부산 찐구라고 영탁 노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영탁 팬클럽들이 우리 부산 진구에 후원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영탁이 부른 찐이야는 우리 부산 찐구에 애용하는 노래로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서면역에서와 찐이야 두 개가 부산 진구가 앞으로 쭉 밀 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1년, 2년 후에 부청장님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부청장님 노래 한 소절을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래에서 많이 해놓겠습니다. 네. 부청장님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네. 1년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좀 어떠셨어요? 네, 3년 전에 시민들과 함께 시민주권 선언식을 시작으로 민선 7기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 3년 전에 시민들께 사람에 투자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가장 크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열심히 일해왔는데요. 중간에 뜻하지 않게 코로나라는 이제 재난을 맞게 됐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안전한 부산 진구를 원하는 것이었고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안전한 부산 진구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코로나 대응도 상대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 공약도 잘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시간은 유한하고 할 일은 무한하고 마음이 더 바빠지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남은 1년도 더 마음이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접종을 부산 진구 이제 구민들께서는 좀 얼마나 하셨어요? 네, 지금 7월 한 22일 현재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보면 34% 정도가 1차 접종을 완료하셨고요. 지금 2차 접종이 진행 중이고 아마 7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또 접종의 속도가 날 것 같습니다.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가장 보람 느꼈던 정책이나 현안 사업이 있을까요? 네, 시민들께서 아무래도 자기들의 삶과 연관된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취임하고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던 아주 소소하지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약이 쓰레기 봉투값 인하였어요. 사실은 부산의 쓰레기 봉투값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값이 딱 통일돼 있었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 하지만 쓰레기 봉투값을 결정하는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진구는 2019년에 준비를 해서 2008년에 준비를 해서 2009년부터 가장 많이 쓰시는 쓰레기 봉투 10리터의 가격을 30%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들께서 구청장이 바뀌니까 쓰레기 봉투 값이 내리네? 라는 아주 그런 폭발적인 반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정책들이 있지만 가장 시민들께 많이 칭찬들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구청장님께서 선거 때 말씀하셨던 네. 공약부터 해서 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송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런 국민복지에 중점을 두는 공약들이 많았는데요. 현재 네네.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부산 진구에 아직까지 많은 이런 복지 인프라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부산 진구의 공공 어린이집이 한 20개 정도가 됐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더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계획된 것과 진행된 것을 합치면 한 10개 정도 더 확대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산 진구 인구가 36만인데 비해서 복지관이 4개밖에 없더라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리고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하나 해서 5개가 있는데 초읍이나 이 연지 쪽에 인구에 비해서 복지관이 부족하다는 것을 좀 알고 성지복지관 건립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성지복지관은 이제 설계가 끝나고 이제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도서관도 굉장히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나 중규모의 도서관들이 있는 반면에 시민들이 조금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도서관이 좀 부족해서 양정에 지금 기적의 도서관이 설계를 마치고 이제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또 단감동에 이 단감 도서관도 현재 설계를 공모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정과 단감동에 도서관이 들어섬으로써 주민들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더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또 이제 국민체육센터가 황령산 이게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하나가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어렵게 저희가 이제 단감동에 제2국민체육센터를 유치를 해서 지금 착공을 들어간 상황입니다. 아마 2023년 하반기가 되면 완공될 예정인데요. 아주 멋지게 수영장이 지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 6층에 수영장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멋진 뷰를 즐기면서 아마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공약드렸던 이런 시설들은 지금 현재 다 착공되거나 아니면 착공을 준비 중인 상태에 들어가 있고요. 이 착공은 아마 민선 8기 때 다 성과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선 8기까지 가셔서 좀 그 모습을 보시면 참 좋으시겠어요. 그래야 되겠죠. 네, 두 번째요. 일자리 문제인데요. 구에서 2019년에 여성 청년 전담 부서를 설치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얼만큼 좀 개선이 됐나요? 네,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일자리 센터를 만들면 대부분 이제 중장년 여성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거기서 이제 빠지는 게 청년층들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에 따로 청년팀을 조직 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팀을 만든 이유는 그만큼 부산 진구에 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또 상업 공간을 만들어서 부산 진구에 있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만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고요.
뭐 청년팀을 만들고 난 이후에는 또 청년 기금을 조성해서 매년 5억씩 청년들을 위한 예산들을 마련하고 이것을 다시 청년들의 창업이나 그 취업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제 목적의식적으로 청년 창업의 공간을 많이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면에 그 위워크라던가 아니면은 전포동 지하철역에 창업 공간들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고 그리고 1차적으로 육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곳에서 조금 발굴된 또 스타트업들은 상상마당에 또 유치를 해서 새로운 어떤 투자 유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2019년 이후에 2021년의 인구 변화를 보면 점포와 부전에 청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창업을 하기 위한 청년들이 서면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얘기고요. 서면뿐만 아니라 점포동권역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부총장님께서 그때 공약 중 하나가 이 부지를 활용한 것 중에 신혼 희망타운이라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네. 하는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계획 중에 그렇죠.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보통 이제 이 신혼타운들이 다 도심 외곽에 지금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신혼부부들에게는 그런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왜 신혼부부들의 주택은 항상 도심 바깥으로만 만들어지냐. 좀 도심에 좋은 곳, 접근성 좋은 곳에 만들어야 오히려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공간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 새로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지만 실질적인 부산의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그런 곳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계획은 꼭 용역이라던가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초급 어린이 대공원 문제입니다. 항상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역할이 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일각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에 따른 발전 방향으로 개명도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주차장 문제도 있고요. 교통량 문제도 있는데 좀 상황이 어떻고 좀 계획이 있으세요?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이름이 주는 일정한 어떤 이 공원의 가치를 조금 이렇게 낮게 평가하게 만드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어린이 대공원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그런 공원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정말 풍부한 자원이 있는 공원이거든요. 그게 100년이 넘은 공원이기 때문에 편백나무 숲 이런 것들은 다시 만들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린이 대공원에 어린이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이 어린이 대공원은 가족공원이라고 해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부산에 이만한 도심 내의 숲공원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산시에 어린이 대공원의 이름을 조금 바꿔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 그래서 뭐 부산 숲공원 혹은 가족 숲공원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신문에 칼럼을 싣기도 했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진구안에 이제 계금 테마공원이라고 있는데요. 이 공원도, 이건 이제 저희 구가 관리하는 공원이라 지금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아마 계금 숲공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을 때 또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에 대한 개명은 좀 진지하게 앞으로도 고민하고 부산시가 함께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문제는 이제 교통 문제인데요. 지금 서면에서 어린이 대공원까지 올라가는 부암 로타리까지의 새쌍로가 8차선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새쌍로의 마지막 구간인 부암 로타리에서 어린이 대공원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길이 좁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목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을 확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요원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산진구가 2020년에 부산진구 이제 교통 대책과 관련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한 결과 초읍선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계획이다라는
것을 시에 건의를 했고요. 지금 부산시 교통계획 안에는 이게 이제 2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계속 요구할 생각이고요. 지금 부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10A 노선 안에도 초읍선을 연결해서 초읍선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민선 8기에도 함께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오늘 쭉 말씀을 드려보면요. 처음부터 쓰레기 봉투값이나 그리고 타 지역보다 많은 것 같아요. 도서관이나 이제 복지시설 건립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구청장님께서 정말 국민과 소통을 좀 많이 하시고 삶과 직결되는 이런 공약 이행들을 많이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들과의 소통도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는 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제가 이제 소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시문서답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묻고 이제 구청장이 서은숙 구청장이 답한다라는 건데 300명 이상이 공감을 해주시면 그걸로 직접 구청장이 만나서 답을 드리는 건데 답을 드리기 전에 반드시 이제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에 대한 파악을 하고 나서 시민들께 답을 드리는데 시민들이 이제 제일 원하시는 것은 본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구청장이 현장에 와서 확인하고 그 현장에서 뭔가 대책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걸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것 중에 실현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또 실현이 어렵거나 장기적인 또 과제가 있거든요. 하지만 현장에서 시민의 어려움을 듣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은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이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현장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현장들을 계속해서 다니고요. 또 주민들과 각 동을 돌면서 주민들과 간담회도 자주 하고 있고요. 또 분야별로 또 주제별로 그 대상들과 함께 계속해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또 그 의견이 나온 것을 반드시 사후에 방문을 해서 처리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결국은 현장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을 통한 시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큰 것인 것 같고요. 또 SNS를 통해서 요즘 시민들이 워낙 SNS를 많이 하시니까요. SNS를 통한 소통과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 인구가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고 오늘까지 매일매일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확진자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시민들이 그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구청장이 어쨌든 코로나 현황에 대해서 매일매일 알려주고 또 대책을 얘기해 주니까 그래도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 또 오히려 힘을 얻고 또 시민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1년 정도 남으셨는데요.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하겠다 말고 이것만은 꼭 하겠다, 마무리하고 내가 마치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마무리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민들께 좀 때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4년 안에 뭔가 계획하고 변화를 주려고 했던 것을 4년 하기는 짧은 것 같아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부산 진구는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한 곳입니다. 이 변화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행정의 혁신도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민들 또한 본인이 행정의 주인이라는 어떤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권과 자치가 실현되고 있는 시기에 중앙으로부터의 분권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더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숙제는 아직까지 더 많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이런 주민자치 활성화를 하기 위한 숙제들을 저는 꼭 그 토대를 마련해 놓고 싶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부산 진구 안에 20개의 동이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변화가 1개 동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022년에 19개 동의 주민자치의 전환을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과 변화를 민선 8기가 또 해야 될 숙제이고요. 앞으로도 이 숙제를 더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민들께 드리면서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코로나에 지치고 힘드시지만 그 와중에 우리 부산진구가 진행했던 베란다 음악회의 감동을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민들과 함께 또 즐거움을 나누는 일은 앞으로 더 계속해 나가면서 주민과 함께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한 개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산 진문화재단 이사장님. 네네. 부산 진문화재단에 대해서 이제 뭐 가볍게 가장 소개하고 싶은 성과나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짧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부산진문화재단의 가장 큰 성과는 문화재단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네, 문화재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기초지자체의 문화의 형태와 모습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공연, 예술 이런 것을 한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문화는 말 그대로 어떤 삶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진문화재단이 추구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산진문화재단은 크게 두 축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서면의 모습을 바꾸는 것, 또 하나는 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문화 친화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앞으로 부산진문화재단이 코로나가 거치고 나면 더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활 속에서 느끼는 문화,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그 임기 민선 7기 동안 가장 뿌듯한 그 성과 중에 하나가 부산진문화재단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BRT가 생기면 지하 상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지하상가. 네. 맞아요. 그 지하상가의 그 상권이 죽을 거라는 예측이 되게 많았는데요. 실제로 어떤지 좀 알고 싶고, 그리고 그런 여론을 좀 수렴을 해보셨는지 궁금하고. 그 지하상가는 저희도 사실 걱정했던 바이기도 하고, 상인들도 이제 그 이전부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BRT가 되고 난 이후에 지하상가 활성화라던가 아니면 이에 대한 대책들을 요 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공단과 계속해서 대화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공단에서는 상인들에게 앞으로 이제 모바일 시대를 대비해서 온라인 쇼핑몰이라던가 또 온오프라인을 겸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재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뭐 임대료 문제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부분까지도 시설공단에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하 공간은 사실은 BRT가 생겼다고 해서 저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지금 눈에 보이게 죽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주말에는 거의 서면, 전포동, 부전동 이쪽에서 살고 있거든요. 거의 매일 나가는데 이동인구를 보더라도 지하상가의 이동인구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상가는 지하상가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 오히려 캐나다라던가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기후가 불안하거나 이렇게 교통이 혼잡한 곳 같은 경우 오히려 지하 공간은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도 오히려 위에 공간이 좁다면 지하 공간을 저는 이제는 활용할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건축공법이나 이런 것들도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서면 지하상가는 만들어진 지 30년 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낮잖아요, 천장이. 최근에는 지하를 더 많이 팔 수 있고 아주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후쿠오카에 가보시면 텐진 지하상가 가보셨잖아요. 그런 형태의 지하 공간들이 이제는 고민돼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시민들은 비가 올 때, 날씨가 좋지 않을 때, 한국에 365일 중에 해가 나는 날이 며칠일 것 같아요? 185일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늘 해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기후가 불안하면 사람들은 지하로 가게 돼 있고 통을 가게 돼 있죠. 또 BRT가 생김으로써 횡단보도로 인한 장점도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보는 것은 저는 아니리라 생각하고요. 문제는 지하상가를 이제는 좀 더 이제 새로운 방향에서 바꿔낼 수 있는 시각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고민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산 지구를 돼가지고 과하게 표현을 하자면 범죄 도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생각하고, 코로나 창궐 이전에 이제 17년부터 18년 기준
그래서 4대 강력범죄 결과를 좀 알아보니까 평택 수원에서 5,609건을 3위를 기록했어요. 지금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또는 그 코로나가 종식이 됐을 경우에 잠재적인 범죄 발생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습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서면은 빛과 그늘이 다 있죠. 그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유흥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 사고나 범죄 발생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산진구와 그 부산진 경찰서의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전보다 이제 CCTV가 많이 늘어나면서 범죄 발생률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해서 이제 CCTV를 통한 범죄 예방 발생 건수나 이런 것들을 다 통계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아마 부산 전체에서 부산진구만큼 CCTV나 방범 CCTV가 많은 곳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숫자는 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CCTV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 CCTV의 사각지대가 없어지면 그만큼 범죄 발생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게 통계가 말해주는 결과치인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이제 앞으로 경찰이 자치경찰제가 되면서 안전과 관련해서는 구청과 경찰의 이제 공조가 더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늘 이제 부산 그 경찰서와 함께 범죄나 안전을 갖추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협력을 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CCTV 설치나 그다음에 안전지대 설치, 그다음 뭐 이 보안등, 안전등 이런 것들을 확충해 나가고 특히 1인 여성 그 안전지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마트 거리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확충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안전을 제1번으로 구정의 제1번은 요즘은 시민들도 안전으로 생각하시고 저희들도 안전에 대해서는 과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점점점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대외적으로 활동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가족들한테는 소감이 없습니까? 혹시 가족들은 중장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뭐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주십니다. 뭐 제가 갑자기 일을 한 게 아니라 꾸준히 뭐 결혼하기 전부터 또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여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집안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각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훈련이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구청장 일을 하면서는 뭐 더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요. 배우자나 아들에게는 서로 뭐 각자 역할을 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하는 구청장 부산진구 성원숙 구청장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이 시간이 지나고 또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믿고요. 이 와중에도 부산진구는 부산진구 시민들의 삶을 챙기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대응도 잘하고 우리 시민들이 또 안전하고 편안하게 부산진구에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알뜰하게 챙기는 일들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인데요. 여름 잘 보내시고 백신 접종도 잘 하셔서 함께 마스크를 벗는 그날을 꼭 같이 맞이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부산진구 주민 여러분. 민선 7기 남은 1년 각 지역의 핵심 사업, 구정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오늘 첫 번째 부산의 중심, 부산진구였습니다. 국민들과 부대끼며 현장에서 항상 답을 찾는다는 서은숙 구청장. 남은 1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